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IT금융범죄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임희 수사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가상계좌 불법 유통 사건 수사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가상계좌, 즉 금융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5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거래 상대방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좌를 사용하시죠? 하면서 혹시 땡땡 계좌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계좌와 같은 계좌, 은행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좌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입금 확인에 대한 불편함도 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아마 입금과 관련된 내용에서 입금된 돈이 어떤 고객이 입금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우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금융거래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많은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입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중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가상계좌라는 제도입니다. 가상계좌라는 제도는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린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사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상계좌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가상계좌는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도이십니다. 혹시 어디 사용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다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을 보시면 이거 라고 하면서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상계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융회사 말고 일반적인 기업이 있죠.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당연히 서비스 제공 회사는 사용 요금을 저에게 청구를 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국민이시라면 누구나 지금 들고 계시는 휴대전화, 통신을 사용하시죠. 물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회사에서 저한테 사용 요금을 청구서를 고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고지서의 화면인데요. 이 지로용지서의 화면을 넘겨서 조금 더 잘 찾아보시면 한쪽 편에 이렇게 고객님만을 위한 요금 납부 계좌, 입금 전용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계좌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계좌 6개가 있는데요. 저 6개의 계좌가 저만을 위한 입금 전용 계좌라고 통신사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계좌입니다. 저게 바로. 단순히 이렇게 통신 요금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 쇼핑,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를 내신다던가 또한 공과금을 내실 때에도 가상계좌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니면 고객이 사용하는 계좌 은행과 상관없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면 금융거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참 편리한 제도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입금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산 업무 등을 간소화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많은 기업에서는 한 개의 은행 계좌에 여러 개의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계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진짜 계좌처럼 사용되는 계좌가 아니고요. 은행에서 입금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전산 코드입니다. 즉 진짜 계좌가 아닌 것이죠. 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하실 때 지금과 같은 보이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하실 텐데요. 돈을 송금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상계좌나 일반 계좌나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계좌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내 이름, 내 계좌번호로 사용을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가 아니고 가상계좌를 발급한 회사의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계좌 번호인 거죠. 우리 수사팀에서 수사한 시점에 통계상 81억 9천만 개가 발급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이 숫자를 국민 숫자로 계산해서 1인당 나누면 약 164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로 계산해서 1인당 164개나 돼서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상계좌인데요. 정말로 정상적으로 좋게 사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좋은 제도를 꼭 안 좋게, 안 좋은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IT금융범죄수사팀에서 가상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가상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를 확인하였는데요. 가상계좌를 악용한 사례로는 먼저 제일 쉽게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건데요. 도박 사이트에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1,180억 원의 금액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로 입금받은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카지노 사이트 외에도 스포츠 도박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경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도 활용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건물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1억여 원을 이체받는데 가상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입금받는데 입금자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입금자는 아마도 자기 소유 계좌에 돈을 넣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번호라고 해서 이름이 가상계좌라고 하지만 실제 계좌 번호와 계좌 번호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내 이름 계좌이니 안전하다는 생각을 더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계좌 번호도 내 거고 구분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가상계좌는 이름만 내 이름일 뿐 사기범의 계좌인 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사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는 뉴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행에서 공과금이나 학원비 등을 낼 때 가상계좌라는 걸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최근 이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하모 씨는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속아 1,000만 원을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곧바로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돈을 보낸 은행에 송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1,000만 원이 인출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거부했습니다. 해당 계좌가 가상계좌였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범죄자들은 가상계좌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수사관에 걸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자들은 돈이 목적인 것이지요. 그럼 범죄자들이 가상계좌 제도의 어떤 부분을 악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 은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일반 타인 명의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그 계좌는 실명 거래 계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상 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가상 계좌를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정책에 따라서 발급 회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을 세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상 계좌 발급 회사는 또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을 받을 때에 은행만큼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점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포 통장을 대체하는 제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대포 계좌에 대한 제도적, 법적으로 보완책이 계속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포 통장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가상 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경로의 변천을 보면은요, 제1금융권, 그다음에 제2금융권, 그다음에 제3금융권이 아니고요, 가상계좌 순으로 변경이 돼서 가상계좌가 대포통장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금융감독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가상계좌는 입금 확인 등의 편리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역할을 하지만 은행에서 발급된 후에는 금융실명제와 상관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거래법상의 실명거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기관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각종 법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계좌 업체는 그런 법률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계좌와 관련된 문제점을 하나 더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융피해를 이렇게 당하셨을 경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입출금을 정지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대상이 된 계좌는 입출금이 모두 잠기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금을 보상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상계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전산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 가상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되면은요, 가상계좌에 엮여있는 같이 사용되는 모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요, 그 모계좌가 정지가 되면 이 모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다른 가상계좌들이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즉, 또 다른 가상계좌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우려 때문에 은행에서는 가상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안 되면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즉, 피해자들이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계좌가 무엇인지, 가상계좌에 어떤 점을 악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상계좌 취약점을 이용해서 불법 사이트에 제공한 사건 수사 사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안전국 IT 금융범죄수사팀에서는요, 핀테크 시대를 맞이해서 안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시스템 운영상의 법적 제도적 면에서 보완해야 할 취약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입출금을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는요, 정말로 추적 자료 단서는 이 가상계좌 번호 하나였습니다. 이 가상계좌 번호 하나에서 모계좌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가상계좌 발급 업체는 모 계좌 소유 회사를 기점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계좌의 전체 거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확인하는데 여러 번의 작업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계좌를 확인하는데 여러 번의 작업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영화에서 보면 그냥 계좌번호 하나 입력하면 바로 딱 찾아주던데 왜 시간이 걸리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수사에서는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화보다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게 됩니다. 모계좌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사용 이력을 추적해서 모계좌 업체를 확인하였고요. 실제 계좌 거래 업체를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업체에 가서 자료를 이렇게 쭉 모아서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업체에 가서 하는 일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컴퓨터로만 모든 작업을 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컴퓨터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범죄자는 결국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찾고 수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검거를 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도 검거를 하고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조사도 하고 하는 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수사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계좌 운영 회사를 찾았으니까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오는 일이 남았습니다. 오프라인 업무는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가야죠. 이렇게 가상계좌 운영회사에 직접 찾아가서요. 본사 사무실, 서버 운영 전산실, 지사 등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자료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에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상계좌 업체에서 확보한 가상계좌 운영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하여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쭉 올라가시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시기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에 가상계좌를 제공을 해서 입금 출금 정산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급격하게 입출금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계좌 유통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전자자금 이체업을 하면서 도박 사이트 등의 불법 물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였고요. 약 4, 5개월에 이르는 동안 단기간이죠. 약 2조 원의 금액을 유통을 하였습니다. 부당이익금은 15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2조 원 하니까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잠깐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작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한국영화산업결산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영화산업 매출은 2조 276억 원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한 개의 업체가 불과 3, 4개월 만에 영화산업 전체 매출액과 유사한 금액을 융통한 것이죠. 한 2조 원 정도가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가상계좌 제도를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불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업체를 최초로 입건하여 수사한 사례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IT금융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한 가상계좌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보도된 뉴스가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서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많은 법인은 한 개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수많은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는 아니고 계좌처럼 보이는 일종의 입금 확인 번호인데 고객마다 다르게 부여해서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급된 가상계좌만 81억 9천만 개나 되는데 이 가상계좌가 금융실명제 사각지대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가상계좌는 법인 계좌에 딸린 입금 번호에 불과합니다. 은행 심사를 받은 뒤 한 개에 몇백 원씩 수수료를 내면 수천, 수만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몇 단계 거치다 보면 마지막 행위자는 전혀 신분을 숨기고 가상계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거의 범죄상 추적이 어렵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가상계좌 판매업체는 은행 3곳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 95만 개를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겼습니다. 260건의 범죄가 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발생했고 불법 거래 금액은 2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응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안전한 가상계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가상계좌가 실질적으로 금융계좌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발급 지침이 있어야겠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계좌가 발급된 이후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가상계좌를 불법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된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상계좌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상계좌는 내 이름으로 된 입금 전용 계좌이지만 내 거 아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실 때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어쩔 수 없이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관할 경찰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셔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를 끝으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